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는 폐쇄된 산업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건축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오래된 공장과 창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1994년에 젊은 연구자가 실종되자 대학과 지방당국은 즉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종된 학생은 건축대학의 시라이시, 켄타로 바이시첸 타랑로 폐허가 된 생산 건물이 도시 외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22일, 그는 외딴 산업 단지에 위치한 오래된 목재 가공 공장에 폐쇄된 작업장을 시찰하러 갔습니다. 켄타로는 친구들에게 2시간 뒤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하고 카메라, 메모장, 카세트 녹음기,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저녁까지 그는 기숙사나 대학 연구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동기들 사이에 즉각적인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학생이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은 그의 집으로 전화해보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켄타로가 프로젝트 작업 때문에 거기에 늦게까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폐쇄된 작업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밤 10시경, 그들이 단지 콤플렉스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부는 암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습기와 금속 냄새가 느껴졌으나 켄타로가 있었다는 흔적은 즉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고 소리는 콘크리트 벽에 크게 반향하며 건물의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손전등으로 내부를 살펴보려는 시도는 수많은 좁은 복도와 폐쇄된 구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1시경 학생 중 한 명이 옆 계단 입구에서 켄타로의 것으로 보이는 금간 카메라 덮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그룹은 자체 수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첫 번째 경찰관들이 자정 무렵 도착하여 경계를 설정하고 건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이전에 알 수 없는 소음을 듣고 미확인된 사람들의 존재 흔적을 확인했던 작업장 2층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1시경, 수색팀은 켄타로의 발 사이즈와 대략 일치하는 새로운 신발 자국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발자국은 아래로 이어지는 오래된 비상계단 근처에서 끊겼고, 이는 가능한 사고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소방대, 자원봉사자, 위험건물 조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발견된 단서들이 더 이상의 증거로 이어지지 않아 단지 전체에 대한 더 깊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1차 검사 후 경찰은 단지 접근을 차단하고 중앙생산홀부터 내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최근에 쓰레기와 잔해가 옮겨진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켄타로가 실종되기 직전에 미확인된 인물이 있었음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낮에 근무하던 경비원은 저녁 5시경 작업장 내부에서 손전등 불빛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학생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중에 이 사실은 실종 직전 마지막 시간들을 재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물 2층을 조사하는 동안 수사팀은 넘어지거나 급격한 움직임이 있었을 때 남겨졌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흠집이 있는 오래된 금속 난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그것이 켄타로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층 기술실에는 파이프와 환기 시스템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뜯겨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낡은 안전모가 놓여 있었지만 켄타로의 개인 물품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상황의 미완성된 느낌을 강화했습니다. 수색 3일째, 경찰은 창고 구석먼 곳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도면 격자의 일부가 그려져 있었으며 켄타로의 메모장 조각으로 추정되었으나 비와 먼지로 인한 손상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인접한 산업 건물의 거주자들을 신문했고, 한 남성은 실종 저녁에 울타리를 치거나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듯한 큰 금속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은 켄타로의 졸업 프로젝트 자료를 수사팀에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작업장의 구조에 대한 그의 기록, 환기 시스템 도면,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구역에 대한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경찰이 조사할 공간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켄타로의 부모님은 수색 4일째 도시에 도착했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인접지역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 물품도 발견되지 않아 아들이 건물에 들어간 후 어디로 향했을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작업장 지붕조사에서는 최근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진작가가 환기 샤프트 중 하나가 움직였고 충격의 흔적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샤프트로 진입했거나 내부로 추락했을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낳았습니다. 수색 작전은 일주일 이상 계속되었지만 진전이 없어 경찰은 현장 인력을 점차 줄이고 정기적인 통제와 인접 지역에 주기적인 점검만 남겼습니다. 수사관들은 폐쇄된 단지의 역사를 조사했고 1970년대 말에 일부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 공장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구역은 안전하게 방문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10대들이 가끔 사진을 찍거나 오래된 구조물을 탐험하기 위해 그곳에 몰래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건물 내부에 깊은 바닥 구덩이와 불안정한 금속 통로가 있는 구역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켄타로의 동기들은 그가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에 관심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고 자연적인 파괴에 노출된 물체들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신의 연구에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색 11일째, 경찰은 작업장 2층에서 발판이 찢어진 오래된 나무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켄타로의 신발 크기와 일치하는 희미한 진흙 자국이 있었지만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건물 아래의 환기실을 조사했는데 그곳은 잔해, 썩은 목재,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부 실은 통과할 수 없었지만 지난 몇 년간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켄타로가 좁은 통로를 통해 기술실 중 하나로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로의 위치는 폐쇄 전 건물을 관리했던 작업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수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인근 주민과 창고 직원들을 신문한 결과 학생이 실종된 날 단지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본 사람은 없었으며 범죄 개입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2주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자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건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계속되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 이 사건에 대한 내부 토론이 조직되었고 폐쇄된 시설 방문 규칙이 재검토되었습니다. 학부는 동행 없이 단독으로 이러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켄타로의 부모님은 그 후 몇 달 동안 폐쇄된 단지 주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떤 변화나 새로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점차 노후화되었고 조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활발한 수색 단계를 마친 후 몇 달 만에 사건 파일을 보관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사관들은 폐쇄된 단지 내부에서 소리나 빛의 섬광에 대한 새로운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간헐적으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늦은 저녁에 건물 내부에서 도구가 떨어지거나 구조물이 움직이는 듯한 짧은 금속 소리를 가끔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붕괴 위험 때문에 아무도 내부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몇몇 도시 탐험가들이 건물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내부 사진을 인터넷에 공유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실종된 학생이나 그의 개인 물품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녹슨 금속판을 누군가 최근에 치운 것처럼
벽 표면에 이상한 변화가 발견되었지만 이 발견과 켄타로 사건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고 정보는 미확인된 채로 남았습니다. 탐험가들은 하층 복도의 일부가 침수되어 있어 조사가 어렵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물 아래 영역에는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파괴된 광범위한 기술 통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모연 2000년대 시 당국은 단지 전체 철거 문제를 논의했지만 예산 부족과 법적 복잡성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여러 번 연기되었고 이는 우발적인 방문객들의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켄타로의 부모님은 새로운 단지 사진이 나타날 때마다 수년간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인해 당국의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폐쇄된 건물을 조사하는 한 포럼에서 한 사용자가 지하 복도 벽에서 연필선과 유사한 작은 표식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썼고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켄타로 사건과 관련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표식은 몇 년 전 이 시설을 방문했던 학교 학생들이 남긴 것으로 밝혀졌고 학생 실종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이 논쟁은 다시 대중의 관심을 오래된 단지로 이끌었습니다. 2010년 시 당국은 마침내 위험구역의 부분적 해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하구역 조사가 불가피해졌고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전문가들은 건물 일부에 대한 레이저 스캐닝을 실시했고 콘크리트 슬라브 아래에서 몇 개의 공동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90년대에 생겼지만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함몰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상부 금속 구조물의 해체를 시작했고 첫 주에 2층 바닥의 한 구역을 개방하여 오래된 녹슨 손전등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외관상 켄타로의 손전등과 비슷했습니다. 손전등 본체에는 학생의 장비에 있던 것과 유사한 희미한 흠집이 남아있었지만 물건이 그 장소에 있었던 시간 때문에 추가적인 감식 없이는 정확히 그의 것인지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물을 감식에 보냈고 감식 결과 손전등 모델이 켄타로의 개인 물품 목록에 언급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표면 재료의 파괴로 인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추가 해체 작업에서 바닥 구역이 부자연스럽게 처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건설업자들은 슬라브 아래에 환기 통로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콘크리트 층을 제거한 후 이전에 건설 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단지의 지하 부분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조사 중 경찰 입회가 필요해졌습니다. 지하 복도 벽에는 습기와 녹의 흔적이 보였고 환기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으며 통로의 일부는 수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보존되었을 수 있는 쓰레기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에서 성인발 길이와 유사한 희미한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지만 그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켄타로 실종과의 연관성은 여전히 추정에 불과했습니다. 복도를 더 따라가자 오래된 상자와 금속 패널이 있는 작은 방으로 이어졌지만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이나 학생의 개인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숨겨진 통로 자체가 발견되면서 단지의 일부 구역이 90년대에 조사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커졌고 이는 켄타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숨겨진 지하 통로가 발견된 후 켄타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단지 해체 진행 상황에 대한 기사를 냈지만 경찰의 공식 논평은 극도로 신중했으며 새로운 세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대학 기록 보관소에서 건물 도면을 모아 켄타로가 80년대 잦은 보수 공사로 인해 후기 건설 계획에서 누락된 오래된 비상실 중 하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기록 보관소 조사를 통해 초기 단지 구조는 학생 실종 당시의 구조와 달랐음이 확인되었습니다. 70년대 말의 사고 이후 일부 구역은 폐쇄되었고 문서는 파편적으로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한 기록 보관소 보고서에는 환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작은 지하 갤러리가 언급되었지만 90년대 도면에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켄타로가 우연히 그곳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작업자들은 2층 바닥 구역을 계속 개방했고 한 슬래브에서 부자연스러운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위에서 가해진 압력이나 금속 구조물의 점진적인 파괴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지만 이 손상의 시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켄타로의 부모님은 여러 차례 현장 조사에 참석하여 전문가들의 작업을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매번의 새로운 검사는 단지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며 90년대에 얼마나 많은 구역이 수색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건물 상태에 대한 추가 분석 후 엔지니어들은 전체 지하 네트워크를 조사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래된 환기 통로가 목재, 콘크리트, 금속 잔해로 막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구역 해체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일부 페인트가 벗겨진 벽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분필로 쓰인 오래된 건설 표시가 보였는데 이는 이 장소에서 이전에 비공식적인 보수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근처 바닥에서는 비표준 크기의 작은 금속 나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전직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나사는 80년대에 이미 사용이 중단된 특정 모델의 환기 그릴에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나사를 감식에 보냈고 감식 결과 금속에 심한 부식 흔적이 있었고 오랫동안 습한 환경에 있었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켄타로 실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부품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기 노드 근처 바닥 구역을 개방하자 하층 기술 복도로 이어지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함몰이 드러났습니다. 통로는 안전한 진입에는 너무 좁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연한 케이블에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깊이와 공간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카메라는 많은 양의 쓰레기, 무너진 파이프, 목재 파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직사각형 모양의 물체가 포착되었지만 낮은 화질과 제한된 시야각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통로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있었고 완전한 조사를 위해서는 천장 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 자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시 당국은 켄타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조사 거부가 대중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보강 작업을 위해 해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허가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슬래브를 지탱하기 위해 금속 지지대를 설치했고 조심스럽게 통로를 확장했습니다. 그 후 전문가들은 보호복을 입고 안전 로프와 휴대용 램프를 사용하여 지하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은 부분적으로 침수되어 있었고 물이 얇은 층으로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오래된 목재 파편과 금속 고정 요소가 떠다녔고 벽에는 심한 부식과 습기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방의 가장 먼 구석에서는 오래된 환기 그릴의 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몇 개의 플라스틱 조각, 그리고 가방의 일부와 유사한 천 조각이 발견되었지만 이 물건들의 정확한 출처는 불분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천을 분석해 보냈고 재료가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아마도 수년 동안 습한 환경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섬유의 파괴와 색상 흔적의 부재로 인해 켄타로의 가방에 속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방 자체의 발견은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생들과 언론인들은 90년대에 단지의 일부 구역이 조사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을 수 있다는 점에 다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물품으로는 수사를 재개할 수 없지만 새로운 흔적이 발견될 경우에 대비하여 단지의 추가 해체 작업은 수사당국의 통제하에 진행될 것이라는 간략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성명 발표 후 사건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산업건축 전문가들은 건물 아래에
초기 도면이나 후기 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은 추가 통로가 존재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오래된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도면을 바탕으로 환기 시스템 관리를 위한 또 다른 숨겨진 방이 있었을 가능성이 시사되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은 단지 동쪽 벽을 따라 금속 구조물 일부를 해체했고 녹슨 철판층 아래에서 이전에 완전히 매몰된 것으로 여겨졌던 천장 사이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작은 사각형 계구부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구멍을 넓히고 조명 모듈을 삽입했습니다. 그들은 내부가 몇 미터 길이의 좁은 공간이며 건설 쓰레기, 파이프, 오래된 단열재 잔해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간의 가장 먼 구석에 있는 먼지층에서 신발 밑창 형태와 유사한 희미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보수 작업 중에 공간이 부분적으로 개방되었을 수 있으므로 자국의 연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접근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이 공간 내부로 보내졌습니다. 로봇은 더 나아갈 수 있었고 다른 가지 통로를 발견했지만 통로가 너무 좁고 막혀 있어 로봇이 깊이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가지 통로가 70년대 사고 이후 사용이 중단되었고 후속 보수 작업 중에 물리적으로 차단되었던 오래된 환기 노드로 이어졌다고 추정했습니다. 시 당국은 추정되는 노드 주변의 발굴 구역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학생 실종과 관련된 물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새로운 대중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들은 추정되는 노드 위에 위치한 콘크리트 슬래브 구역을 개방했고 그 아래에서 사고 후 구조물 보강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금속 망층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비공식적인 수리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금속망을 제거한 후 직사각형 형태의 작은 방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건설 쓰레기, 녹슨 파이프, 그리고 한때 장비 관리에 사용되었던 오래된 목재 플랫폼의 잔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의 한쪽 구석에서 흰색 플라스틱 파편의 작은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모양은 휴대용 장치 본체의 일부와 유사했지만 현장에서 그 용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각이 90년대 학생들 사이에서 흔했던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나 손전등의 부품일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험실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플라스틱 파편을 감식에 보냈지만 장기간 습한 환경에 머물렀기 때문에 재료가 강도를 잃고 표면이 심하게 파괴되어 장치의 모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켄타로의 부모님은 언론을 통해 이 발견 소식을 듣고 아들이 실제로 작은 카세트 녹음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조각이 아들의 것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사 시점에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해체 작업이 계속되면서 바닥 일부 아래에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공간은 아마도 80년대 보수 작업 이후 숨겨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켄타로가 실수로 이러한 구역 중 하나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공간을 조사하는 동안 나무 잔해와 녹슨 갈고리 몇 개가 발견되었지만 학생과 명확하게 관련된 물품은 없었고 공간 자체도 시간과 습기로 인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숨겨진 구역들이 90년대에도 이미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지 구조물의 파괴나 불안정한 금속 요소로 인해 함정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발견된 파편만으로는 켄타로가 실종된 날에 이동 경로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다시 발표했지만 계속되는 바닥 개방 작업에는 모든 작업 완료 시점까지 그들의 입회가 필요했습니다. 언론인들은 해체 과정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절망적이라고 여겨졌던 사건이 단지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발견 덕분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심이 증가하자 지역 주민들은 90년대의 단지 주변에서 밤에 불쾌한 금속 소리와 날카로운 충격음을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낡은 건물의 일상적인 소음으로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야간 소음에 대한 증언이 일상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소음의 특성이 단지의 파괴된 구조물 특징과 일치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켄타로의 가능한 이동 경로를 재구성할 때 이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건물의 서쪽 측면에서 금속빔을 계속 해체했습니다. 오래된 도면에 따르면 이 구역에는 추가 기술 복도가 있었지만 90년대에는 일부 천장 붕괴로 인해 접근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녹슨 철판 몇 장을 제거하자 아래로 경사진 좁은 개구부가 열렸습니다. 내부에서는 차갑고 습한 공기가 느껴졌고 벽은 두꺼운 먼지층과 오래된 물이 스며든 흔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조명을 사용하고 케이블에 카메라를 내려보냈습니다. 이미지는 수미터 길이의 공간을 보여주었고 그곳은 목재 파편과 이전에 환기 요소로 사용되었던 녹슨 금속 부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의 가장 먼 구석에서 어두운 색의 물체가 일부 쓰레기로 덮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지만 낮은 시야각 때문에 카메라로는 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을 위해 개구부를 조심스럽게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안전 지지대를 설치하고 상층 일부를 제거한 후 한 전문가가 휴대용 손전등과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 방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가 여전히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구석의 물체는 고무 처리된 재료 조각으로 가방끈의 일부와 유사했지만 실험실 감식 없이는 그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재료가 수년 동안 습한 환경에 있었을 수 있으며 이는 기술실의 전반적인 상태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손상이 너무 심하여 색상이나 제품 모델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켄타로의 부모님은 발견 소식 후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발견된 파편이 아들의 가방에 속하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재료의 파괴로 인해 시각적으로 원본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확인 증거는 없지만 해당 물품을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재료 구조의 심한 열화로 인해 정확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하층 공간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방된 구역들이 특히 2층 아래 부분에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부 공간 네트워크가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공간 중 하나에서 그들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했을 수 있는 특징적인 굴곡을 가진 금속 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파이프 근처에서 몇 개의 작은 플라스틱 파편과 오래된 전선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없었고 전문가들은 이를 조명 시스템이나 공장의 작업 장비 잔해로 추정했습니다. 복도 검사에서 벽에 약간 눈에 띄는 수평 방향의 흠집이 발견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흔적이 단지 폐쇄 전에 장비를 이동할 때 여러 번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단서는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오래된 문서에 비상실 중 하나가 위치했던 건물의 북쪽 측면으로 조사구역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비상실은 보수 작업 중에 매몰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시멘트와 금속 망층으로 덮인 바닥 구역을 개방하기 시작했고 그 아래에서 거의 직사각형 형태의 공동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접근은 큰 목재 잔해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잔해를 제거한 후 전문가들은 방 내부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검은 먼지층과 환기 파이프를 보호했던 오래된 금속 장비 파편이 발견되었지만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의 가장 먼 구석에는 투명한 플라스틱에 작은 파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양은 작은 장치 본체의 일부와 유사했지만 장기간 습한 환경에 머물렀기 때문에 표면이 변형되고 노랗게 변색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파편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어 실험실로 보냈고 그곳에서
플라스틱이 1990년대 가전제품에 사용된 재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파편들이 켄타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확정은 없었지만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그가 실종될 당시 단지가 얼마나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학생이 건물에 숨겨진 구역 중 하나에 얼마나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계속되는 발견에 따라 경찰은 켄타로가 실종된 날의 이동 경로를 재차 재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숙사를 나선 시간, 이동에 소요된 예상 시간, 그리고 단지 내 여러 구역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비교했습니다. 분석 결과 학생은 단지의 주 출입구를 통과한 후 구조물을 촬영하기 위해 2층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북동쪽 부분에 가까이 위치한 위험구역 중 하나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학 정보에 따르면 켄타로는 기술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메모에는 환기 샤프트와 층 사이의 통로를 연구할 계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위험구역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산업시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건물이 수많은 보수와 개조 끝에 숨겨진 통로에 분산된 네트워크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도면 없이는 숙련된 엔지니어라도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 전문가들은 공장의 옛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건물은 90년대에도 이미 내부 붕괴 위험이 높았으며 당시 이를 조사하던 학생들은 실제 손상 규모를 알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학생이 좁은 통로에 진입하여 갇히거나 혹은 스스로 나올 수 없게 만드는 부상을 입었을 수 있다는 사고 가능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90년대에 정기적인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의 일부 구역, 특히 비공식적인 수리 과정에서 차단되거나 매몰된 구역은 완전히 숨겨진 차에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하 방들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 그들 중 다수가 얇은 먼지층으로 덮여 있어 장기간 공기 순환이 없었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먼지가 흩어져 있어 과거에 사람이 침입했음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먼지층의 교란이 90년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조사관, 작업자 또는 단순히 호기심 많은 10대들이 접근하면서 발생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오래된 금속 구조물로 완전히 막힌 또 다른 복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붕괴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여 내부에 있던 누구에게나 되돌아갈 길을 차단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잔해의 일부를 제거하자 매몰된 곳에서 짙은 색의 1000조각이 작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실험실 분석으로도 그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천이 70년대 사고 당시 또는 훨씬 나중에 잔해에 섞였을 수 있으므로 학생의 실종과 연결 지을 수 없으며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시 당국은 해체는 계속되지만 일부 구역은 진입하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접근은 추가적인 보강 후에만 가능하며 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작업으로 인해 접근성이 낮아 이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물품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해체 작업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인들은 다시 해체 진행 상황에 대한 기사를 내기 시작했고 비록 간접적인 것이라도 모든 발견이 켄타로가 실종될 당시 폐쇄된 단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재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보도에서는 이 건물이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러 환기노드가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있었으며 우연히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좁은 공간과 빛의 부재로 인해 쉽게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확한 도면 없이 움직이며 일부 구역이 외부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구역이 실제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단지가 단계적으로 건설되었고 건물의 각 부분이 다른 마모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붕괴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여 어떤 도면에도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한 공간을 만들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가 조사 후 전문가들은 기기가 슬래브 아래의 집안 밀도의 작은 변화를 포착했는데, 이는 공동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서쪽 구역 아래에 또 다른 숨겨진 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일부 천장을 보강해야 했기 때문에 이 구역에 도달하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준비 작업이 완료된 후에야 전문가들은 추정되는 구역의 개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부 콘크리트 층을 제거한 후 작업자들은 천장 사이에 있는 작은 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수직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물의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전문가들은 안전 로프와 최소한의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방의 초기 검사 결과 벽은 두꺼운 먼지층으로 덮여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보수 작업 후에 남겨진 녹슨 금속 고정장치 파편이 섞인 목재 잔해로 부분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방의 가장 먼 구석에서 쓰레기층 아래에 밝은 3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외관상 휴대용 장치 본체의 일부와 유사했지만 심한 손상으로 인해 그 용도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플라스틱이 학교용 계산기 요소나 오래된 손전등 본체의 일부일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물체가 오랫동안 습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식별을 위해서는 실험실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파편을 감식에 보냈지만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이 구조적 강도를 잃었고 표면이 부식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물품의 모델이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켄타로의 부모님은 발견된 물체가 아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표했지만, 식별 가능한 특징이 없고 재료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시각적 비교만으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파편이 발견된 구역이 사고 후 매몰된 오래된 기술실의 일부였을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붕괴 시점이나 좁은 통로를 통과하려 할 때 누군가 그곳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쓰레기가 이전 보수 작업이나 구조물의 자연적 파괴 시점에 이동했을 수 있으므로 물체가 이 구역에 정확히 언제 들어갔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인접한 구역을 계속 개방했고 흙과 목재 파편으로 부분적으로 채워진 또 다른 공동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하수 침투와 하층의 점진적인 파괴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공동을 조사한 결과 그 크기가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물의 북쪽 부분 아래에 위치한 더 큰 기술실 사이에 짧은 통로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공동빈 공간을 조사한 후 엔지니어들은 단지가 사고와 부분적인 보수 작업의 결과로 생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숨겨진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1990년대의 일반적인 검사로는 이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시 한번 정확한 도면 없이 이러한 건물을 조사하는 학생들은 특히 2층의 내부 통로나 구조물을 확인하려 할 때 이러한 숨겨진 방 중 하나에 갇힐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구역을 굴착하는 동안 그들은 용도를 알 수 없는 녹슨 금속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오래된 조명 구조물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문가들은 켄타로의 실종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발견된 물품들의 상태를 분석한 후 경찰은 이러한 요소들이 단지의 이전 상태를 재구성하는 데 역사적 가치만 있을 뿐 수사를 재개할 직접적인 단서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수사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은 해체 작업의 결과를 계속 보도하며 모든 새로운 발견이 학생이 실종된 날 작업했던 건물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불분명했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서는 90년대 모더니즘 건축을 연구하던 많은 학생들이 폐쇄된 시설을 방문할 때 적절한 감독이나 동반자 없이 홀로 이동하여 종종 위험에 처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안전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건물, 특히 구조물의 일부가 사고나 보수 작업으로 손상되어 표면 아래에
다수의 숨겨진 공동이 남아있는 건물은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상태를 분석한 엔지니어들은 특히 약한 바닥 위를 이동했을 경우 사람이 이러한 공동 중 하나로 추락할 가능성이 이전에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발견된 공동과 숨겨진 통로들은 건물의 구조가 여러 번 변경되었고 정확한 문서가 부족하여 실종 당일 학생의 완전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물품이 발견되지 않는 한 수사가 활발한 단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단지 해체에 대한 감시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해체 작업 중에 작업자들은 2층의 내부 구역에 도달했습니다. 오래된 기술 도면에 따르면 이곳은 서비스 공간 점검을 위한 작은 방이 있었을 수 있는 곳이지만 공식 문서가 없어 원래 목적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몇몇 콘크리트 슬래브를 제거한 후 전문가들은 불규칙한 모양의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금속 파편과 한때 공장의 보조 장비가 놓여있던 나무 받침대의 잔해로 부분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공간 바닥에서 금속 물체가 미끄러지면서 남긴 것과 유사한 작은 홈이 발견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흔적이 여러 시기에 나타났을 수 있으며 90년대 사건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홈 근처에서 심한 부식 흔적이 있는 가는 금속핀이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종류의 부품은 단지 가동 중 수많은 구조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출처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접한 기술 구역을 검사한 결과 벽 일부에 오랜 기간 물에 젖은 흔적이 있었고 벽 밑에는 물과 장기간 접촉했을 때만 형성되는 침전된 미사 아우웨이샤의 얇은 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과거에 배수 시스템 손상으로 인해 이 구역이 침수되었을 수 있으며 우연히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미끄럽고 파괴된 구조물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갇힐 위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구역 중앙에서 작업자들은 둥근 모양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일상용품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식별하기에는 보존 상태가 너무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물체가 오랫동안 물에 잠긴 환경에 있었다면 페인트나 구조의 흔적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이 파편을 조사하기 위해 가져갔지만 예비 결론은 즉시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학생의 실종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지만 엔지니어 팀은 북쪽 구역의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질 데이터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수리 작업 후에 발생했을 수 있는 2개의 추가 공동이 그 아래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 준비 끝에 작업자들은 슬래브를 개방하고 깊숙한 기술실로 이어지는 좁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찬 공기가 느껴졌고 벽은 결로 현상으로 인한 길고 수직적인 물방울 흔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방 바닥에는 많은 양의 목재 파편과 금속 틀의 조각이 있었는데 이는 이전에 천장 일부가 붕괴되었음을 나타냈으며 켄타로가 실종될 당시 이 구역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밝은 색천의 작은 조각이 발견되었지만 분석 후 전문가들은 이 재료가 공장 작업복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과 연결지을 식별 가능한 특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수팀이 손상된 구역을 복구하면서 기술 구역을 여러 번 통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천 조각이 1970년대 이후 언제든지 이 방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기술실 검사 중에 학생이 통로 중 하나에 있는 동안 구조물의 일부가 붕괴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제기되었지만 개인 물품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인접한 방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고 습기로 인해 심하게 손상된 몇 개의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지만 구조물의 자연적인 손상 외에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물품들의 상태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단지의 기술구역 대부분이 1990년대에도 이미 접근 불가능하고 위험했으며 안에 있던 사람은 쉽게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언론인들은 발견된 숨겨진 구조물 전체가 학생이 정확한 도면 없이 움직이며 2층 아래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 중 하나에 갇혔을 수 있다는 이전에 제기된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파편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어느 것도 켄타로의 실종과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수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물품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남쪽 구역의 다른 바닥 구역을 굴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면에 따르면 그곳은 오래된 중계실이 있던 곳이었으며 전문가들은 그 상태가 단지의 하층 구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를 제거한 후 작업자들은 거의 직사각형 형태의 공동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흙과 녹슨 파이프로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는 배수 시스템의 파괴와 지하층으로의 물 유입을 나타냈습니다. 방해 초기 검사 결과 벽에 수많은 부식 흔적이 있었고 일부 장소에서는 콘크리트가 층으로 벗겨져 오래된 산업 건물에 특징적인 철근의 금속 요소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공간이 환기 샤프트에 접근하기 위한 중계구역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지만 70년대 사고 이후 버려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정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방 바닥에서 고인 물로 채워진 작은 웅덩이와 짙은 색의 플라스틱 파편 몇 조각이 발견되었지만 그 형태와 구조로는 어떤 특정 물품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파편들이 장기간 물과 금속에 접촉하여 표면이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공장의 작업 장비나 오래된 도구의 일부였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방에 대한 철저한 검사 후 전문가들은 이 공간에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구조는 단지 전체에 이러한 유사한 구역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남쪽 단지의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오래된 도면에 따르면 70년대 말 몇 단계의 비공식적인 보수 작업 이후에 형성되었을 수 있는 또 다른 숨겨진 갤러리가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바닥 구역을 개방한 후 경사진 복도로 이어지는 좁은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복도는 두꺼운 먼지층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안에 희미하고 간신히 식별 가능한 선이 보였지만 그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명 카메라를 내부로 내려보냈고 길쭉한 형태의 공간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목재 잔해, 금속 상자의 잔재, 그리고 아마도 지하수에 의해 운반된 진흙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서 먼지와 쓰레기가 뭉친 덩어리가 눈에 띄었고 그 아래에는 작고 고르지 않은 밝은 색의 재료 파편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그 본질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파편을 조심스럽게 추출하여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이 90년대 가정용품에 사용된 폴리머 코팅의 잔재임이 밝혀졌지만 켄타로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언론인들은 단지 해체에 대한 새로운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요소들이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건물의 내부 구조의 복잡성과 숨겨진 구역의 잠재적 위험을 확인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다시 한번 단지가 수많은 개조 후에 형성된 수많은 통로와 방을 가지고 있었고 완전한 문서가 부족하여 단독 조사에는 극도로 위험한 시설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 당국은 단지 해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 후 구조물의 완전한 해체로 인해 숨겨진 구역의 대부분이 조사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개방된 구역에 대한 최종 검사를 실시했지만 켄타로의 실종과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는 물품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사팀은 활발한 수사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최종 검사에 여러 단계에 참석하여 아들이 실종된 날
건물의 특정 구역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단 하나의 물품이라도 나타나기를 희망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기대감이 물결쳤지만 직접적인 단서가 없다는 사실은 가족이 최종적인 답을 얻을 희망을 점차 꺾었고, 이 불확실성의 상태가 그들에게 수년간의 역사 중 가장 힘든 부분이 되었습니다. 해체 완료 후 구조물 일부는 재활용을 위해 보내졌고, 구단지 주변의 부지는 청소되어 향후 건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수색 활동의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시당국은 해체가 완전히 완료되었고, 조사된 모든 구역이 학생 실종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지 내에서 추가적인 발굴 작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켄타로의 이야기는 다시 미제 사건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조사, 발견된 파편, 전문가 연구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완전한 불확실성 속에 공식적인 결말 없이 남겨졌습니다. 해체 완료 후 단지 부지는 공식적으로 향후 도시 개발 용도로 넘겨졌고, 추가 조사가 모두 불가능하게 폐쇄되었습니다. 이는 켄타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찾을 가능성을 완전히 제한했습니다. 경찰은 최종 성명을 발표하며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파편은 학생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없으며 부지에 그의 개인 물품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또한 장기간의 습기와 부식 영향으로 인해 발견된 대부분의 물품의 잠재적인 식별 표식이 완전히 파괴되어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켄타로의 가족은 새로운 단서가 없음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 절차는 형식적인 성격이었지만 부모님에게는 수사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언론인들은 학생의 운명에 계속 관심을 가졌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없어 그들의 기사는 점차 줄어들었고,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그랬듯이 다시 감소했습니다. 해체된 단지 자리에는 나중에 임시 울타리가 쳐진 공터가 생겼습니다. 향후 건설 전 집안 상태 평가를 위해 기초의 작은 부분만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켄타로의 부모님은 작업이 끝난 직후 그곳을 방문하여 옛 2층의 가장자리에 서서 남겨진 콘크리트 슬래브 부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최종적인 결말의 느낌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콘크리트 파편 중 하나에서 아버지는 규칙적인 모양의 작은 흠집을 발견했지만 그러한 흔적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며 아들과 관련이 없음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수사관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발견된 숨겨진 방과 통로들이 학생이 남은 구조물을 파괴하지 않고는 조사할 수 없는 구역 중 하나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체는 이미 완료되었고 구조물 잔해에 대한 접근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수색은 불가능하며 켄타로 실종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물품이 발견될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시 당국은 부지 내 건설은 표준 절차를 거친 후 시작될 것이며 이전 단지와 관련된 추가적인 작업은 행정 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는 켄타로 사건에 대한 간략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으며 그의 학습 자료와 졸업 논문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학생들이 실종된 연구자의 이야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축학과 교수 몇몇은 켄타로의 사례를, 특히 구조가 불완전하게 문서화된 폐쇄된 산업시설을 방문할 때 엄격한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시로 언급했습니다. 실종 기념일에는 가족들이 다시 옛 단지 근처의 작은 공터 부지를 방문하여 한때 2층 복도 입구가 있던 공터 가장자리에 꽃을 남겼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건물의 구조물도 오래된 산업 건물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표지판도 없지만 이곳은 그들에게 아들의 마지막 날과 연결된 유일한 이미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켄타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최종적으로 줄어들었고 이 사건은 문서화가 종종 소실되고 시설 조사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던
20세기 말에 수많은 미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결정적인 개인 물품이나 유골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실종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종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은 새로운 데이터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 사건 카테고리에 남겨둔 채 파일을 보관 처리했습니다. 이 문서는 직접적인 증거와 확정된 가설이 부족한 수십 건의 유사 실종 자료들 사이에 보관되었습니다. 옛 단지가 있던 자리에는 오늘날 평평한 땅과 임시 울타리만 남아있으며 건물의 역사나 학생 실종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수십 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시라이시 켄타로의 실종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발견된 파편들은 답에 가까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사건은 불확실한 상태로 어떠한 공식적인 해결도 없이 남았습니다.